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배운 공무원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89쪽의 87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는 제가 지난 강좌에서 정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사와 수관형사 요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선지 1번을 보면은 거기 한 띄우고 말이라는 것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사가 되겠고, 나머지는 모두 무엇이 들어가느냐?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면은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가 되는데, 자, 우선 1번, 3번,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동사가 되겠죠. 하지만 2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높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89번으로 가게 되면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낱말을 합성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은 합성어가 되겠고, 어근 플러스 어근. 자, 예를 들어서 논과 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논밭은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면은 하나의 어근. 자, 요거 어근 플러스 어근은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순하게 어근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단일어가 되겠죠. 단일어. 자, 그래서 선지 2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낱말을 복합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 선지 3번을 보면은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단어를 복합어가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들 단일어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어. 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어근 플러스 지금 접사가 나오고 있죠. 자, 어근 플러스 접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근 플러스 접사의 구조는 복합어 중에서도 파생어라고 하겠습니다. 파생어. 자, 그래서 파생어가 맞는 말이고 단일어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이 틀렸고, 자,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형태소가 결합을 해서 낱말을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 나오고 있는 어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립 형태소 또는 실질 형태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89번의 4번 선지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0번을 보게 되면은 불규칙 용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불규칙 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1권 이론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어간이 바뀌는 경우 또는 활용을 했었을 때 어미가 바뀌는 경우 또는 어간,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색채 감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건데, 자,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자,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치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탈락이 되겠죠. 여러분들 리을 탈락과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규칙 용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1번은 여러분들 요거는 해설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우선 그 해설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막다르다, 서슴다, 달래다, 대리다, 가로다, 삼가다, 허구하다 라고 해서 요런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일부 어미와 결합하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동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거기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줍다가 기본형이 되겠고, 줍다, 줍고, 주니, 주어서라고 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미를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4번이 되는 것이겠죠. 선지 4번. 자, 그리고 92번은 여러분들 거기 네모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조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조건에서 마지막 부정적인 내용에 사용되는 2번 선지의 뭐뭐하기가 일수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9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3번을 보면은
그 네모 안에 문제 조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조건은 우리가 전 강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형사인 전성어미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가지의 관형사인 전성어미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번 선지와 그리고 3번 선지 그리고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뭐뭐의 리을 따름, 네, 요런 것들만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왔는 따름이다 또는 왓은 따름이다라든지, 네, 다른 관형사형 어미가 오게 되면은 네, 좀 이상하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3번, 4번 선지가 되겠고, 나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은 9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9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으로 가게 되면은 어근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지 1번을 보면은 네, 구경 플러스 꾼이라는 것은 어근 플러스 접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근은 하나가 되겠고, 2번 선지는 안개 플러스 꽃, 어근 플러스 어근, 그 다음에 밤송이도 역시 마찬가지 밤 플러스 송이,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겠고, 나무다리도 역시 마찬가지 어근 플러스 어근 2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면은 복합어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복합어라는 것은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합성어가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파생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선지 1번을 보면은 사냥 플러스 꾼, 어근 플러스 접사에 해당하는 파생어, 그 다음에 2번은 겁 플러스 쟁이, 어근 플러스 접사에 해당하는 파생어, 선지 4번을 보면은 군, 접사 플러스 소리, 어근이 되기 때문에 역시 파생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품사가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르다는 단일어가 되겠습니다. 단일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96번으로 가게 되면은 낱말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선지 1번을 보면은 기름 플러스 기라는 것은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널 플러스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네, 넓다의 넓에 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알 플러스 팜, 알이라는 것은 네, 접사 플러스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선지 4번은 밤 플러스 송에 해당하는 합성어니까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97번으로 가서 아침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우선 선지 1번을 보면은 일종의 합성어이다 라고 해서 아침 플러스 밥 맞습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실질 형태수 플러스 실질 또는 자립 형태수 플러스 자립 형태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개의 형태수.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면은 관형사 플러스 명사 아니죠. 아침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선지 4번을 보면은 첫사랑과 마찬가지로 합성명사에 해당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 역시 맞습니다. 합성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 그리고 9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라는 설명이 되는데, 자, 이 많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1번, 2번, 3번은 네, 모두 맞는 선지가 되겠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어근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 많다의 많 같은 경우에는 어근의 품사 형용사가 되겠죠. 많다는 형용사가 되겠고, 여기다가 이가 붙게 되면서 형용사를 부사로,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 파생, 접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99번을 보게 되면은 낱말들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네,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이 되는데, 자, 우선 1번 밤낮이 되겠습니다. 밤낮은 네, 늘 언제나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 선지 3번을 보면은 춘춘하는 것은 봄과 가을이 되는데, 봄과 가을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고 네, 어른의 나이, 연세, 높이 모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4번에 나오고 있는 이 피땀이라는 것은 정말 피와 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노력과 네, 정성, 수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은 말 그대로 돌다와 가다, 돌아 나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융합 합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면은 네, 100번 문제는 문제 조건이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요게 아니라 다음 중 복합어를 바르게 구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복합어를
다르게 구분한 것. 우선 선지 1번을 보게 되면은 굽다의 굽, 어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근 플러스 밤은 어근이니까 네, 역시 1번 선지는 맞습니다. 2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집은 어근이고 개는 접사가 되겠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봄은 어근, 비도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잠은 어근, 그 다음에 네, 옷도 역시 어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리고 101번을 보면은 다음 중 단일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물과 송과 여름은 단일어고, 네,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지르다, 여기에 미음, 네, 명사로 파생시키고, 즉 명사 플러스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합성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102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두 용언을 합해 새로운 용언을 만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102번의 기억 선지를 보게 되면은 2번, 3번, 4번 선지가 맞습니다. 용언 플러스 용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게 되면은 용언의 어간, 그리고 명사를 합해 새로운 명사를 만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늦다의 늦 플러스 더위, 네, 니은 선지는 선지 4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3번 문제로 가면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 즉 접사 플러스 어근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선지 1번을 보면은 손발 같은 경우에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겠고, 집게 같은 경우에는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되겠습니다. 덧씨는 네, 접사 플러스 어근이 되겠죠. 그리고 장난꾸러기는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사 플러스 어근의 규칙에 맞는 것은, 조건에 맞는 것은 정답 3번이 되겠고, 104번으로 가게 되면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 1번을 보면은 네, 이거 군 고구마라고 나오고 있는데 굽다의 굽이 되겠습니다. 굽다의 굽. 하지만 나머지 2번, 3번,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쓸데없는 소리 또는 뭐 쓸데없는 침이라든지 또는 쓸데없는 뭐 불이라든지 네, 의미가 1번 선지와 지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접사를 분석한 것 중에 알맞지 않은 것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나머지 1번, 3번, 4번 선지는 맞지만은 2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멋 플러스 네, 전미사 쟁이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쟁 플러스 이가 아니라 멋 플러스 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106번으로 가게 되면은 밑줄 그은 낱말의 의미가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선지 1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마다 생산하는 이라는 접두사가 아니라 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16년이다, 2017년이다, 2018년이다 라는 연도가 있다고 했었을 때 2016년에 나왔으면은 뭐가 되느냐? 그 해의 난, 네, 지금 보리가 되겠고, 2017년도에 나왔는 보리라고 하게 되면은 햇보리라고 해서 결국 2017년, 즉 그 해의 난, 또는 2018년, 네, 그 해의 난, 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리고 107번으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인 의미 없이 뜻만 제한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뜻만 제한한다라는 것은 접사가 되겠죠. 즉 접두사 아니면 전미사를 고르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1번에 과일, 2번에 벌레, 그리고 3번에 겨울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네, 당연히 어근이기 때문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없는 것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 따위로 낮잡아 부르는 말로서 네, 가난뱅이는 가난하다라는 성질을 네, 낮게 부르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미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8번 문제를 보면은 어근 플러스 어글이 되는데 10 플러스 월 맞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네, 요거는 네, 여러분들 조 플러스 쌀이 되겠습니다. 조 플러스 쌀. 자, 그렇게 해서 좁쌀이 되는데 요게 그러면 왜 비읍이 네, 여기 나와서, 자, 이것도 이론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었죠. 예전에 쌀이라는 것은 네, 고에서 합용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비읍에 나와 있는 이 음가가 바로 조 밑에 비읍으로
네, 요 정도로 위치를 하면서 네, 요렇게 변모를 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머리 플러스 가락이 되는데 요것도 우리 이론서에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론서 1권을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날 건데 머리 플러스 가락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는 머리 뒤에 희가 되겠죠. 히읗. 그 다음에 가락이 되겠습니다. 가락. 자, 그래서 지금 히읗 그리고 기억이 되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이제 변모한 과정이 되는데, 자, 요거 가락이라는 것은 네, 가는 말 그대로 가늘고 길게 도막을 낸 네, 물건의 낱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락이라는 용어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흐 플러스 가락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네,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살흐라든지 그 다음에 암흐라든지 그 다음에 수흐라든지 그 다음에 안흐, 네, 요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살 플러스 고기, 그 다음에 암 플러스 개, 그 다음에 뭐 수 플러스 닭, 그 다음에 안흐 플러스 바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요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느냐,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봤다시피 머리카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살코기가 되겠습니다. 살코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암캐가 되겠고, 네 번째는 수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마지막은 네, 암탉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히읗과 여기 기역, 네, 요렇게. 그 다음에 히읗과 역시 기역, 히읗과 디귿, 그 다음에 히읗과 비읍이 만나게 되면서 요거 기역, 티귿, 네, 피읍, 거센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지 4번을 보면은 까막까치라고 나오고 있는데 까마귀 플러스 까치가 되겠습니다. 까마귀 아니라 까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가게 되면은 낱말의 지금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엽보다는 접사 플러스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도 역시 마찬가지. 접사 플러스 어근이 되겠고, 치 플러스 솟다. 선지 4번도 역시 새빨 같다. 새 접사 플러스 빨 같다. 어근이 되겠죠. 하지만 3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붙잡다는 붙다와 잡다. 네, 어근 플러스 어근의 결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0번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라고 해서 통사적인 합성어 또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예로서, 여러분들 선지 1번을 보면은 덮밥은 덮은 밥이라고 해서 용언의 어감 플러스 관형사인 전성어미 플러스 명사가 되겠죠. 체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어 배열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가 생략이 되었느냐? 관형사인 전성어미 네, 니은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2번도 역시 마찬가지 검다와 불다가 되는데 이 사이에 어미가 생략되었습니다. 선지 4번도 역시 마찬가지 오르다와 내리가 되는데 오르 뒤에 어미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4번 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단어 배열 순서에 어긋나는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되겠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작다에 니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1번을 보면은 통사적인 합성 명사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우선 1번을 보면은 길 플러스 바닥, 새 플러스 해, 늙은 플러스 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길바닥은 명사 플러스 명사 합성명사 맞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도 역시 통사적인 합성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새는 관형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일반 단어 배열 순서에 맞는 것이고, 선지 4번은 우리가 110번 문제에서 바라봤다시피 그러니까 늙다에다가 지금 그 기본형이 용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용언의 어간이 들어가고 있고 관형사인 전성 어미가 들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라는 네, 체언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통사적인 합성어. 요게 지금 생략된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사적인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 2번에 나오고 있는 부술 플러스 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부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분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수식해 줍니다. 명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어 배열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11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2번으로 가게 되면은 통사적인 합성,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 동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1번 선지와 2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조사가 생략이 되었죠. 여러분들 이론하실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연결 어미라든지 또는 어미가 생략이 되면은, 어미가 생략이 되면은 이거는 통사가 아니라 비통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문제에서 바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1번과 2번은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힘들다는 힘이 들다, 그 다음에 앞에 서다. 자,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와 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어 플러스 서술어, 부사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 부사격조사 에,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사적인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즉 조사는 생략이 되어도 통사적인 합성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지 3번을 보면은 알다에다가 연결 어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선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는 어미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굶다 줄이다, 뭐 굶고 줄이다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미가 지금 생략됐기 때문에 통사가 아니라 비통사가 되겠습니다. 비통사. 자, 그리고 113번으로 가게 되면은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건너다의 건너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인 전성어미 니은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전성어미 니은 어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번을 보게 되면은 꺽새는 꺾은 새, 니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2번 선지는 누비다의 누비 플러스 니은, 누빈 옷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누비다에다가 요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검버섯은 요것은 검은 버섯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빠져 있습니다. 요게. 자, 그래서 정답 11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리고 114번으로 가게 되면은 문장의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것은 주어부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주어부가 강물이, 2번 선지는 주어부가 철수는, 3번 선지는 그는, 4번 선지는 들국화가 여기가 주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15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자, 1번, 2번, 4번 선지는 무엇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선지 3번을 보면은 무엇이 어떠하다, 성질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여러분들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주 성분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이 주 성분의 4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되겠고, 서술어. 자, 요게 지금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것 말고도 주어,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의 주 성분은 뭐가 들어가느냐? 주어 하나, 목적어 2개, 서술어 하나, 보어 4개가 되겠죠. 자, 요 4개가 뭐로 들어가느냐? 문장의 주 성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성분. 자, 그래서 문장의 주 성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 4개. 이와 관련 없는 것은 당연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17번으로 가게 되면은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 발 비껴서야 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옳은 것은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2번은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해선에서 이렇게 11개로 나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1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너 뒤에 는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뒤에 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대명사가 성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은 그라는 것은 띄어쓰기가 되고, 네, 뒤에 위험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의 품사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관형사. 자, 그리고 3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네, 요거 한 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쓰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선지 4번 위험하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위험하는 형용사이고, 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은, 네, 위험함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에 헌을 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위험하는, 네, 형용사가 되겠고, 헌 띄우고 물건 헌은 형태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사가 되겠죠. 그래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8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음 예문에서 밑줄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리을을 보게 되면은 다행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는 전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부사가 되겠죠. 독립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문장 부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부사어. 자, 그리고 1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의 문장 성분은 7가지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네, 주 성분의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 성분. 부속 성분은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어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독립어. 자, 요렇게 위치할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가 주 성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네, 부속 성분이 되겠습니다. 부속 성분. 자, 그러면 7가지의 성분으로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 네, 하고 계실 겁니다. 서술어를 보게 되면은 되다, 그 다음에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가 있습니다. 이가. 자, 이 가는 되다, 아니다라는 용언을 보충해주는, 말 그대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네, 주 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 문장에 실제로 쓸 때는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문장은 실제 사용이 될 때, 네,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마지막 4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관형어가 아니라 독립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12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이 되는데, 요거 2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번을 보면은 대학생이 될 것이다, 되다 앞에 이가 나오니까, 네, 여기 보면은 되다 앞에 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보어. 자, 나머지는 모두 다 주격조사,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121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다음 문장 중에 보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문장, 네, 보어는 되다, 아니다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눈에 띄시겠죠. 자, 그리고 122번으로 가게 되면은 주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것, 주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장 선지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수종이는 반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종이는 주어, 그리고 반장이는 보어, 그리고 되었다에 되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게 되겠죠. 주어 플러스 보어 플러스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문장의 주 성분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 성분. 자, 그리고 123번으로 가게 되면은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4번 선지를 보면은 되다 앞에 나오고 있는 모음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어가 되겠고, 나머지 밑줄친 부분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번으로 가게 되면은 생략이 가능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1번, 2번 선지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략할 수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 이론서 1권에서 살펴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선지를 보면은 주다라는 지금 서술어가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면 이때 누구에게 같은 경우에는 부사, 필수적 부사라고 해서 부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네,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 부사가 되겠습니다. 생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뭐가 되느냐? 아니다의 이가 되니까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는 네,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문장 부사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오늘은 운수가 좋다 이렇게만 사용해도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25번은 네, 여러분들 지금 가 나오고 있는 조건과 그리고 나에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선 니은이 네, 거기 보면은 사건의 내용을 확신할 때 네, 사건의 내용을 확신할 때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네, 해설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2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명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명사절 같은 경우에 우선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 부분이 있고 서술어 부분이 있고 주로 네, 명사절은 목적어의 위치에서 여기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란다라는 전체 주어 서술어에 네가 돌아오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는 바라다라는 전체 주어 서술어에 주어지 않습니까?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네가 돌아오다의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전체 문장 안에서 지금 목적어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안이 네가 돌아오다라는 또 다른 문장이 기라는 네, 명사인조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네, 만들어주는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론서에서 우리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선지 1번을 보면은 네, 그가 정당했음이 자, 여기서는 전체 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사절은 주로 주어, 목적어, 이 중에서 목적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선지 2번은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전체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6번의 1번 선지를 보면은 그가 정당하다라는 부분이 네,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우리는 깨달았다 안에 그가 정당하다 역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명사절. 그 다음에 선지 3번은 이 책은 책이다 라는 주어 서술어 안에 내가 읽다에 네, 던이 사용이 되고 있죠. 관형절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은 지금은 이른 시간이다 라는 문장 안에 집에 가다 라는 또 다른 문장 형식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명사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127번을 보면은 네, 1번 선지는 고가 들어가고 있네요. 고. 인용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7번의 2번 선지는 뭐뭐이, 3번 선지는 뭐뭐케, 4번 선지는 뭐뭐 도록이 되겠습니다. 도록. 그래서 나머지 3개는 부사절이 되겠고 1번만 인용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8번을 보면은 태희는 얼굴이 예쁘다라고 해서 태희가 전체 주어, 얼굴이 예쁘다가 전체 서술어라고 했었을 때 이 서술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굴이 예쁘다 역시 네,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1, 주어 2, 서술어 하나이기 때문에 서술절이 되겠죠. 철수는 키가 크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네, 요거는 우리가 이론서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어, 보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네, 여러분들 견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견문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론서에서 네, 이론서 1권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29번은 네, 정답 선지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아버지께서 그 돈을 통장에 더러 놓으래 이거를 놓으시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네, 아니죠. 지금 놓으시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시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놓으라셔라는 정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한 문제 130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여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적절하여 자연스러운 것은 정답 선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2번 선지는 기본적으로 리드하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이기다, 즉 이기고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선지 3번은 저희들 오른쪽에 우리 눈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나오는 저희를 우리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13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5쪽에 130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131번 206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